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해커가 단 한 줄의 잘못된 코드로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상황을요. 오늘은 바로 그런 끔찍한 시나리오를 막아주는 아주 작지만 정말 똑똑한 디지털 경비원, 스택 카나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방금 던진 이 질문이요. 이게 바로 스택 스매싱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해킹 기법의 핵심을 찌르는 말이거든요. 이 공격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길래 우리가 디지털 카나리라는 방어막까지 필요하게 됐는지 그 근원부터 한번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야기의 악당을 한번 만나볼까요? 바로 스택 스매싱이라는 아주 악명 높은 공격입니다. 이 기술은 프로그램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직접 타격해서 제어권을 통째로 빼앗아 버리는 정말 교활한 방법이에요. 공격자들은 보통 버퍼 오버플로우라는 취약점을 이용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마치 컵에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넘쳐흐르는 거랑 똑같아요. 프로그램에 할당된 메모리 공간, 즉 버퍼에 일부러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쏟아붓는 거죠. 그럼 이 넘쳐흐른 데이터가 바로 엮여 있는 메모리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데요. 하필 그곳에 함수가 일을 마치고 돌아가야 할 복귀 주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공격자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 주소를 자기들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의 주소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스택 스매싱이 정말 무서운 이유입니다. 프로그램이 이제는 더는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완전히 길을 잃고 공격자가 원하는 대로 조종되는 꼭두각시 신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바로 그 순간이죠. 하지만 이렇게 교활한 공격에 맞서는 우리의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스택 카나리죠. 이 이름 되게 재밌지 않나요? 옛날에 광부들이 유독가스를 감지하려고 광산에 카나리아새를 데리고 들어갔던 것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아이디어는 아주 단순하지만 디지털 세상에서는 정말 놀랍도록 효과적인 방어선이 되어줍니다.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함수가 시작될 때마다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카나리 값을 스택의 아주 중요한 위치, 즉 버퍼와 복귀 주소 그 사이에 살짝 끼워 넣는 겁니다.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 일어나면 공격자의 데이터는 복귀 주소에 닿기 전에 반드시 이 카나리를 먼저 덮었을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게 우리가 설치해둔 디지털 인계철선인 셈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 있는 4단계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1단계, 함수가 시작되면서 비밀 카나리 값이 스택에 복사됩니다. 2단계, 공격자의 오버플로우 데이터가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면서 이 카나리 값을 망가뜨리죠. 그리고 3단계, 함수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프로그램은 스택에 있는 카나리 값과 원래 저장해뒀던 비밀 값을 비교합니다. 마지막 4단계, 만약 두 값이 다르다? 그럼 프로그램은 바로 경고를 울리면서 스스로 실행을 중단해버립니다. 공격자가 제어권을 뺏기 전에 아예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공격자들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카나리를 피하는 방법을 찾아내자 우리 방어하는 쪽에서도 더 똑똑하고 강력한 카나리를 만들어냈죠. 지금부터 이 끝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 바로 카나리의 진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형태가 바로 이 랜덤 카나리입니다. 프로그램이 켜질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예측 불가능한 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매일매일 바뀌는 현관문 비밀번호 같은 거죠. 어제 알아낸 비밀번호가 오늘은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처럼 공격자는 공격할 때마다 이 값을 처음부터 다시 알아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됩니다. 다음은 훨씬 더 교묘한 방식인데요. 바로 터미네이터 카나리입니다. 이 카나리 안에는요, 문자열 복사 함수를 그 자리에서 딱 멈추게 만드는 특수 문자, 예를 들면 널 문자 같은 걸 숨겨놔요. 그래서 공격자가 흔히 쓰는 함수로 버퍼 오버플로우를 시도하다가 이 터미네이터 카나리를 딱 만나는 순간 복사가 그냥 중단돼 버리는 겁니다. 공격자의 데이터가 복귀 주소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물리적인 벽에 부딪히는 거죠. 공격자의 무기를 역이용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진화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랜덤 XOR 카나리입니다. 이건 뭐랄까 OTP, 그러니까 일회용 비밀번호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카나리 값을 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자가 혹시라도 특정 함수의 카나리 값을 알아냈다고 해도 그 값은 다른 함수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방어 수준을 정말 한 차원 더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방어벽이 점점 높아지니까 공격자들도 전략을 바꿉니다. 정면으로 뚫는 게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경비원을 속이거나 아예 경비가 없는 뒷문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죠. 이제 공격자들의 반격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공격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비밀 유출. 왼쪽 그림처럼 어떻게든 메모리를 훔쳐봐서 카나리라는 비밀번호 자체를 미리 알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비 피하기입니다. 오른쪽처럼 카나리가 떡하니 지키고 있는 복귀 주소는 그냥 내버려두고 다른 약한 고리를 공격해서 제어권을 뺏는 거죠. 일종의 뒷문 공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표를 보시면 공격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을 쓰는지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카나리 유출 같은 경우는 포맷 스트링 버그라는 또 다른 취약점을 이용해서 카나리 값을 대놓고 읽어버리는 방식이고요. 또 SH 덮어쓰기는 윈도우 시스템의 오류 처리 구조를 역이용해서 카나리는 건드리지도 않고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아주 교활한 기술입니다. 이처럼 공격자들은 정말 끊임없이 새로운 공격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냥 무식하게 때려 맞추는 무차별 대입 공격도 있습니다. 특히 좀 오래된 서버 환경에서는 카나리 값이 잘 안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공격자는 카나리를 한 바이트씩 추측해 나가는 겁니다. 한 바이트는 256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으니까요. 4바이트 카나리라고 해봤자 이론상 최대 1024번만 시도하면 값을 알아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생각보다 훨씬 효율적인 공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택 카나리라는 방패와 그걸 뚫으려는 창의 대결을 보고 있으면 이 사이버 보안이라는 세계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완벽한 방패도 모든 것을 뚫는 창도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끝나지 않는 싸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스택 카나리는 분명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의 난이도를 정말 극적으로 끌어올린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하나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마치 성벽 위에 보초를 세우고 또 그 주위에 해자를 파는 것처럼 ASRR, DEP와 같은 다른 방어 기술들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 겹으로 방어막을 치는 거죠. 이걸 바로 심층 방어라고 부릅니다. 결국 보안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공격자는 계속해서 새로운 구멍을 찾을 거고 방어자는 그 구멍을 막기 위해 더 높은 벽을 쌓아 올리겠죠. 이 끝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바로 보안 기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카나리의 뒤를 이을 다음 세대의 방어 기술은 과연 어떤 기발한 모습일까요?